네, 오전 시장을 정리하고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는 투데이 핵심 전략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분,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장용욱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2,000포인트 지금 11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2,000포인트를 또 걱정할 시점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 상황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시장 반전에 대해서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도 지금 딱 두 개 보거든요. 외국인 선물하고 삼성전자 봅니다. 외국인 선물이 강하게 들어오고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지수가 빠질 리는 없거든요. 전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반전 시그널이 언제 잡히는지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다른 얘기하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보죠. 현대차가 중간 배당이 1,000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작년 대비 더블로 올려줬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1,000원입니다. 특별 배당 없어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번에 자사주 매입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보는데 자사주 매입 불발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20 아래로 쏠려요. 기관들은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신경질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삼성에서 삼성물산 주총 할 때 뭐 애국심에 호소하고 꽤나 뭐 플레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신경 썼던 거 조금이라도 신경 썼으면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굳이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자사주 매입 불발 이슈가 삼성전자를 밑으로 밀어내리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과 삼성전자가 힘을 내고 있지 못한 시장, 지금 시장의 반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큰 그림에서 밑으로 몇몇 가지 그림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브라질 펀드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꼭 관리자한테 속은 것 같죠. 예전에 뭐 쿠폰이 워낙 높다 보니까 뭐 우리 이 저금리 시대에 뭐 12%짜리 쿠폰을 주는 국채에 투자라고 하니까 누가 혹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헤아라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헤아라가 지금 약세 피크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JP모건 신흥국 통화 인덱스입니다. 통화 인덱스가요. 저도 깜짝 놀란 사실인데 네. 금융 위기 레벨을 이미 붕괴시켰어요. 이미 붕괴했네요. 네, 그리고 예. 나서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아라가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라고 했군요. 예. 판단이 되는데 뭐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원화도 약세가잖아요. 뭐 그런 분위기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약세로 가겠죠. 또 달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가시권에 들어오고 나니까 달러가 강세로 갔을 거고 상대 통화인 이머징 통화는 약세로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에 부채질을 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 그림입니다. 달러가 비싸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축반전 해놨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빼는 겁니다. 달러화 표시 투자 금액들을 대거 축소시키고 있어요. 뭐 위로 올라갈수록 뺀다는 그쵸. 이야기죠. 축 반전을 네, 시켜놓은 거죠. 반전시켰죠. 거꾸로 네. 이제 역전시켜놓은 건데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원화 갖고 들어오나요? 외국인들 달러가 갖고 들어와요. 네.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야 외국인들은 환전을 해서 대한민국 채권을 사든 뭐 주식을 사든 예.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비싸지고 있어요. 달러가 비싸지고 있고 이머징 통화가 금융 위기보다도 낮은 상태값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미국 내부에서 바깥으로 뿌려놨던 달러들을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정상일까요? 상당 부분 걷어들여야죠. 회수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머징 통화의 약세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신흥국의 위험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신흥국의 위험 선호도가 떨어지는 국면에서 분명 우리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레벨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혼자 쭉쭉 날아가기에는 부족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우리 원달러의 상승 국면인데 네. 오늘 원달러 좀 빠지고 있죠. 추가적인 원달러 경계합니다라는 코멘트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170원 단에서는 일부 물러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예전 레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높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표가 드라마틱하게 돌아 나올 수 없는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국인이시면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기관도 받아줄 의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00포인트 등락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린 것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다소 좀 답답한 국면이네요. 네.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신경질적인 반응만 없었다라고 해도 이 지수 때는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업체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시장을 대변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부진함이 묻어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진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신흥국의 지수 그리고 해외 채권 여러 가지 원달러 환율까지 살펴봤을 때 우리 시장 굉장히 상당히 중앙에 끼인 어물쩡한 상태에서 삼성전자의 120만 원대 이탈 게다가 외국인들의 주력하는 선물의 매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좀 걱정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월 시장 처음인데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네, 힘드네요. 그러네요. 대응 네. 포인트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일단 해외 뉴스서부터 좀 챙겨볼 것들을 네. 나열을 해보죠. 네. 오늘 중국이 또 빠져요.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주말 사이에 뉴스들 많이 검색해 보셨을 거예요. 왠지 주말에 중국의 부양책이 발표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부양책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부양책을 썼는데도 안 먹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의구심도 높아지는 거죠. 부양책은 분명히 나올 텐데 부양책이 나와서 안 먹히면 어쩌지? 라는 우려감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 하다가 이게 금리 만지고 뭐 이게 지준율 만지고 기준금리 만지고 하는 것들이 전혀 안 먹히고 있으면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할 텐데 만약에 위안화 약세를 유도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뭐 그러면 우리한테 굉장히 피곤해질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엔화 약세에 치였어요. 엔화 약세에 치여서 한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수출 관계에서 경쟁 관계가 아니었어요. 중국이 우리한테 뭐 소재나 산업재 수입해 가서 가공무역해서 바깥으로 갖다 파는 역할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만 보시면은 중국하고 경쟁 보이는 수출 품목이 굉장히 많이 중국이 늘어났거든요. 다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중국 들어오면 판이 더러워지는데 네. 그런 업종들 위주로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시장에서 얼마나 피곤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뉴스도 좀 한번 고려해보고 있고 미국에서 이번 주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힌트를 줄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 저녁이면 ISM 제조업 지수 나와요. 그리고 개인 소득 그리고 개인 소비 데이터 발표됩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매월 첫째 금요일이면 고용지표 발표되는데 그렇죠. 고용지표는 뭐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해 주셨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금리 인상론 얘기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겨둬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녁 때 드디어 그리스 증시가 문을 열어요. 그리스 오랫동안 증시가 닫혀 있었죠. 한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 초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입니다. 부담된 요소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해외 뉴스가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내부 데이터 한번 보죠. 네. 내부 데이터 한번 보시면 참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다 얘기 나오는 게 뭐 과언이 아닌 게 5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 10.9%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지금 이게 6월 달 데이터에서 마이너스 1.8% 가면서 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지만 많이 개선 보였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7월 수출 데이터 딱 뚜껑 열어보니까 또 마이너스 3.3%. 네. 올해 들어서 단 한 차례도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수출 데이터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단부 뭐 안 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소위 주도를 잡고 있던 대안주들은 뭐 안녕하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고 PER 주식들이 고포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몇몇 개 종목들 중심으로 세게 꺾이더라는 겁니다. 한미아품 실적 데이터가 공개되고 나서 여러 종목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날아가던 주도주를 상당 부분 훼손시켰다라는 거죠.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이목을 집중시켜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데이터 그렇게 싹 긍정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신경질적인 반응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주도 뭐 과거 같지 못하고 시총 상단도 뽑아 올리지 못하는 다소 좀 답답하게 눌려있는 국면 이런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원달러의 과격한 상승이 멈춰서 네. 망정이지 그런 모습 아니었으면 오늘 앞에 일자 볼 뻔했어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지금 1165원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외 여러 가지 이벤트들, 지표들 우리 시장에 전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이벤트들은 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해야 할 포인트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뭐 날아가던 주식이 무너졌으니까 반등을 보일 거냐, 아니면은 밑에서 뭐 누워있던 종목들이 고개를 들었으니까 것이냐. 저게 더 올라갈 거냐, 뭐 이 둘 중에 어디가 무게가 무겁냐, 뭐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차트 두 개만 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코스닥 곱하기 10 하면 거래소 시총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 코스닥 곱하기 얼마 하면 거래소 시총 나오는지 아십니까? 곱하기 6 하면 나옵니다. 코스닥 곱하기 6 하면 거래소 시총이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과거 레벨로 복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6배 단에서 요즘에 소위 날아가던 주식들이 탄력성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6배 단에서 저점부를 형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도 너무하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형주가 위축돼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위축돼 있었던 대형주들 끌어올린 주체들 한번 수급표 찾아보시면 외국인하고 기관입니다.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게 현대차대요. 그리고 기관들도 늘상 매도하던 뭐 은행주 같은 거 뭐 샀죠. 들어올리더라고요. 예. 그러면 시장 컨셉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에서 좀 더 가능성이 열리려고 하면 일단 지수서부터 좀 숨 좀 올라줘야죠. 쉬고 살아야 될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인 선물하고 삼성전자 방향성에 일단 포커싱을 좀 하시고 그쪽 부분에서 뭔가 좀 개선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면 낙폭과대 쪽에서의 추가 반등도 좀 더 점쳐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떠나서 하나의 인덱스, 우리나라 인덱스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외국인들 선물과 관련해서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